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역구를 옮겨 내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충북 정치 1번지 도전자들의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충북에서 시작한 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처음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몽골이 2023년 대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문화재 출토로 고비를 맞았던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이 이번엔 발파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인근 축산 농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도민들의 염원인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3월 충북 혁신도시에 착공합니다. 다음 달 법인을 설립하고 위수탁 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청주에서 14명, 충주 4명, 보은군 8명, 음성과 진천에서 각각 4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7,826명, 누적 사망자 수는 82명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이 청주 흥덕구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지 1년 반 만에 상당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을 거쳐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인데요.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 측근인 신동현 지방자치위원이 도전장을 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군이 여럿 거론되면서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가 다시 상당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갑근 상당 당협위원장마저 구속 수감되면서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등판할지는 충북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장고 끝에 자신이 2차례 국회의원을 했던 상당구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은 MBC 취재진을 만나 흥덕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공석인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운영위원 선임권을 갖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에 뽑힐 가능성이 높고 당협위원장은 향후 재선거 후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자리. 지난 총선에서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다 낙선한 뒤 1년 반 만에 사실상의 유턴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지역구를 바꿨던 건 당시 당 지도부의 잘못된 공천 때문이었다며 돌아가는 것이 상당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공천이기 때문에 원래 제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그래도 제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상당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면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을 향해 상당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만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정 위원장의 당내 경쟁 상대는 공교롭게도 정 위원장이 잘못된 공천이라 지목한 윤갑근 전 위원장의 측근인 신동현 중앙당 지방자치위원입니다. 신동현 위원은 줄 세우기, 기득권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뜻 있는 도전자가 더 있지만 정우택 위원장 눈치를 보느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윤갑근 전 위원장을 도왔던 조직과 교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우택 도당위원장 워낙 강력하시죠. 정말 경험도 많으시고.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 상당구 조직위원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정순 전 의원이 상당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현직 충북도의회 의장과 대학 교수,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 다음 달 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충북의 정치 1번지가 다시 선거 열기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시정 지사가 충북에서 시작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처음으로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오는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동북아시아 내륙의 나라 바로 몽골입니다. 자세한 내용 심충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주기의 세계 무예 올림픽을 표방하며 2016년 충북에서 처음 개최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지금껏 충북 경계조차 넘지 못했던 이 대회가 처음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는 제6차 총회를 열어 몽골을 2023년 대회 개최지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재임했던 바톨가 할트마 몽골 전 대통령이 직접 총회를 찾을 정도로 적극 유치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청소년기부터 무예를 생활하는 무예 강국인데다 삼보 세계 챔피언, 유도 국가대표를 지낸 무예인 출신 대통령이 무예 스포츠를 집중 육성했던 나라입니다. Энэхүү дулааны спортыг авахын тулд бид нар бас саяхан битүү дээвэртэй 3500 хүний суудалтай ийм спортын бүхэл бүтэн ордонг барьж ашиглалтанд оруулсан байгаа. 다만 향후 불확실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023년 몽골 대회는 일단 청소년 대회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2의 올림픽을 꿈꾸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특히 몽골의 지리적 위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러한 중앙아시아국들이 무예 스포츠를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인근에서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개최된 데 대해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주관하는 WMC는 태권도와 유도, 레슬링 등 19개 종목의 세계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문화재 출토로 한 차례 고비를 맞았던 청주시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이 이번에는 발파 추진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인근 축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주민협의 없이 시험 발파를 진행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예정지. 후근모 편마함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안반지대로 털을 닦기 위해선 발파 작업이 필수입니다. 본발파는 다음 달 초부터 내년 6월까지 하루 5회,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 시험 발파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발파 통보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마련된 설명회 자리. 주민 의견을 다 듣기도 전에 시행사가 또 바로 다음 날 시험 발파를 하겠다고 공개했다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군사는 유명하게 와서 내일 발파한다고? 축사 농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정지 1.5km 내외에는 축산 농가 11곳이 있는데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목 작업 등으로 송아지가 사산하는 상황에서 발파까지 이루어지면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씻다가 날 소예요. 새끼를 안 낳아. 그하고 26일 날인가 됐는데 죽어서 났다니까. 벌목 소리가 애니 했으니까. 축산 농가와 주민들은 발파에 앞서 선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산, 유산 같은 뚜렷한 징후 말고도 마름, 식욕부진, 가축 질 저하 등 증명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피해까지 고려가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불안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 10kg 먹을 거를 5kg뿐이 안 먹는다고. 자기 체중도 유지를 못하게 먹는다고. 그럼 안 큰단 말이야. 선거상을 하시고 하느라 우리 외출액이 다 있으니까. 시행사 측은 시험 발파도 안 해본 채 사전 보상을 논할 순 없다는 입장. 시험 발파를 해봐야 깊이와 화학량 등을 조절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영향 범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파로 인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또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하게 저들이 적정하게 판단해 내면 다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사 측은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로 예정됐던 시험 발파를 재차 연기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당초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첫 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3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옥천 대전 광역철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내년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 대전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과 역사 등을 개량해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다니게 하고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대전 오정역과 대전역, 세천역과 옥천역 등 4곳에 정거장이 운영됩니다. 총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196억 원은 충청북도와 대전시가 향후 분담할 예정이며 개통되면 열차가 하루 46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중부권 도민들의 염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내년 3월 충북 혁신도시에 착공됩니다. 다음 달 법인을 설립하고 위수탁할 의료기관 공고에 나설 예정인데 누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펼쳐진 드넓은 땅. 다음 달 9일 소방의 날 전국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이곳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건 국내 최초의 국립소방병원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를 다음 달 현장에서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MOU를 맺은 서울대 병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병원 건축물 실시 설계를 비롯해 진료 과목, 재정 운영 방향 등에 필요한 외부 연구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다음 달 국립소방병원 특수법인을 설립해 올해 안에 소방병원을 실제 운영할 위수탁 의료기관을 의결,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고 나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위탁을 할 계획이 있고 또 그 위탁은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울대학병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병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소방청에 건축직을 파견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파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충청북도와 함께 병원 시설 장비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200억 원을 확약한 만큼 예산 확보도 계획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관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는 없는지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건축 인허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든지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북도하고 음성군에서 지금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24년 302병상 19개 진료 과목의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화상, 근골괴 재활, 정신건강, 건강증진, 소방의학연구소를 특성화할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관과 경찰관을 비롯해 중부권 지역민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빗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출신 전 안기부 공작원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박채서 씨의 증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현대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대에서는 50년 만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선거였습니다. 의아하게도 김대중 낙선 공작을 폈던 북한을 무력화시킨 비밀 공작원의 이야기 4번째로 이어갑니다. 북한은 북쪽으로 김대중 후보를 그렇게 낙선시키려고 했나요? 저도 그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 누가 되든 간에 북의 제일의 목표는 남한을 저희들 마음대로 주문을 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방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자기들 평가보면은 너무 노련한 거예요. 이제 새로 취임한 김정일 그 위원장이 중노권에게는 이게 너무 노예한 거예요. 또 우리 민족은 누가 뭐래도 연장자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준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이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을 민주화했다고 하는 사람은 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에 북에서도 대남선을 통해서 해외선을 통해서 항상 김대중 선생 민족의 지도자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지들이 그 비방선제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명분이 없는 거야. 정해진 것은 김정일 위원장 제거하에 이인재 후보를 당선시킨다. 김대중이 낙선시킨다. 이거란 말이에요. 가장 왜냐하면 김대중 그때 후보가 제일 인기가 좋았으니까 국민 여론조사하면 제일 먼저 거의 당선권에 들어갔었으니까 그 당시 장교들은 공식적 교육을 받았어요. 김대중이 빨갱이고 영공분자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교육을 진짜 공식적으로 받았다니까요. 그거밖에 머리털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남과 북의 중심이 서 있다고 내가 생각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군생활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옮긴 것도 국가 이익이라는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적이 원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그럼 우리 국민한테 그 사람이 우리 국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관계를 성립한 거거든요. 그 대변인하고 있는 정능영 씨를 본 거예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는 묻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을 걸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당신은 그대로 듣고 김대중 후보한테 전달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까 판단은, 선택은 당신들이 몫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5.27 월북이라는 기획 월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한 8월쯤에서 이루어집니다. 천도교 고령과 국민회의 상임 고문을 지낸 오익재 씨가 어제 미입국했습니다. 자신이 월북인지 아니면 납치인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오 씨는 북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원해서 월북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27 월북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 국민의힘과 거기서는 이제 발칵집힌 거죠. 내 말이 맞았잖아요. 윤영준 씨 그 기자회견 사건도 미리 알았거든요. 북에서 한다는 걸 알고 이 정동영 후보를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김대중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김병식 편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줬어요. 내가 고등학교 김병식 편지 온다 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 깎아내린 작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연락 오더라고요. 한 번만 그냥 만나자.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게 좀 운명이 있던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몇 시, 몇 분 딱 정해가지고 김 후보가 이쪽에 안내 들어있고 여기 상석에 병왔더라고요. 바로 탈 수 있고 뒷자리를.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박 선생. 첫 마디가 박 선생. 나 대통령 되고 싶소. 근데 그 한마디가 딱 온 거예요. 저한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보다 더 솔직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북풍을 못 막으면 힘들다. 우린 못 막는다. 박 선생 말이 막을 수 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딱 그 말만 해. 선거가 이제 무사히 끝났고 최영태 씨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우리는 북풍을 막을 때 이겼다. 근데 그 북풍을 막아준 결정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청사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충북도청 신관 민원실 앞 휴게 공간에 설치된 분향소는 내일 정부 연결식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조문을 희망하는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검소하게 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5.18 단체와 충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등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수뇌부이자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고인은 국가장의 대상이 아니라며 조기를 걸고 분향소를 설치한 충청북도를 비판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인구수에 맞게 진천군 의원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의 시군의원 정수 운영 기준은 인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인구 8만 4천여 명의 진천 지역 군의원은 7명으로 인구 3만 명대 보은 괴산군에 비해 오히려 1명 적은 상황입니다. 송 군수는 진천군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12,131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며 진천군 의원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의붓딸 친구의 유족 측이 검찰에 요구한 계부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은 그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고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을 살펴봤을 때 계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족 측이 함께 제출한 재판 공개 신청서에 대해서는 남은 재판은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기 종목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력을 겨루는 이색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면 취소했던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을 올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다음 달 11일까지 종목별 과제 활동을 각자 촬영해 제출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승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종목은 줄넘기와 육상, 턱걸이 등 개인 기록 종목은 물론 농구와 배구, 축구 등 구기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